강남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용산의 아파트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제가 팁을 드리면요. 용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용산은 10년째 방치되었잖아요. 용산 정비창이 국제분지구로 탄생을 합니다. 이게 옛날하고 조금 달라진 상황이에요. 용산 같은 경우 예전에 뭐 오세훈 시장 때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을 발의하고 그 이전에 이 부지 자체를 한국 코레일에서 2005년도에 샀거든요. 샀는데 부채를 안게 되었어요. 이 부채를 안게 되었는데 4조 5천억 정도가 2005년도에 빚을 내고 정비청 부지를 승계를 했어요. 코레일에서. 그 당시에는 한국철도공사죠. 근데 이 부채가 4조 5천억 정도가 되니까 이게 후들거리는 거죠. 코레일에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나섰어요. 그게 제기가 이제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말이 된 거죠. 그래서 용산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 차원에서 2006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리고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죠. 발표를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면 어쨌건 저쨌건 뭐 공모가 취소되고 문제가 있었지만은 2007년도에 삼성물산하고 국민연금이 컨소시엄 만들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었어요. 선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SPC라고 하죠. 이제 그 프로젝트 파이낸셜 금융투자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드림허브라는 이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되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2007년도에 이런 SPC를 설립을 하고 2008년도에 뭐가 일어났죠? 서브프라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큰일 났다. 그래서 뭐 지금 이것 때문에 자금 조달도 어렵고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가 양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래 공모를 해가지고 삼성물산이 컨소시엄이 있던 이 사람들이 지분 그러니까 경영권을 포기를 했어요. 2010년도에. 그리고 이게 롯데관광개발로 경영권이 넘어갑니다. 지분 인수를 한 거죠. 그때까지 그래도 의지가 있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2010년도 이후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제 마스터 플랜에 뭐 이제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코레일하고 이 드림허브 롯데관광개발이 인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서부 이촌동이 나온 거예요. 2012년도에 서부 이촌 토지보상 계획을 발표하고 12년, 13년도에 문제가 뭐냐면은 서부 이촌동이 와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강변북로를 가면요 막 이게 현수막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옆면을 페인트로 막 악마 그림 그리고 오세훈 물러가라 이러면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부 이촌동을 완전히 밀어버리려고 했거든요. 서부 이촌동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업무지구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금적인 부분하고 서로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외국 자본도 유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이제 뭐가 됐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서부 이촌동 사건도 그렇고 이제 이해관계자도 많고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롯데관광개발이 코레일한테 지분이 45.1%가 있는데 이거를 양도를 했어요. 결국은 2013년도에 이 드림허브라는 SPC가 설립을 한 다음에 이자가 52억 정도의 채무 불이행이 됐고 디폴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업회생 절차, 법정관리 들어가요. 그렇게 된 거예요. 되게 일부러 제가 한번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때랑 지금이랑 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개발을 하는 방식이 그냥 공공에서 땅을 가지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민간한테 맡겨버렸어요. 민간과 공공이 서로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민간에서도 땅하고 여러 가지를 다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지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요.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뭐냐면 이번에 발표한 건요. 서부 이촌동에 대한 부분들도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이제 예전처럼 그냥 SPC를 설립해가지고 뭐 복잡한 이해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인프라랑 부지 조성은 공공 차원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 개발은 민간에서 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는 리스크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줄어든 사업 방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사업성을 넓히기 위해서 입지 최소화 구역이라는 부분들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용적률이 최대 1,5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를 2,000%든 3,000%든 기회가 되면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번 용산에 대한 발표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용산은요 시기의 문제지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에 상관없이 입지적으로는 무조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서울시청의 주요 업무 계획이 보이죠? 2017년도까지밖에 안 보이죠? 왜 2017년도일까요? 원래 2018년도, 19년도도 있고 2021년, 22년도는 이제 다른 데로 옮겨졌습니다. 박원순 시장 때죠. 이 주요 업무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없어진 걸 제가 다운을 예전엔 이걸 항상 받아놨으니까 받았는데, 박원순 시장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미래의 용산의 신중심지, 그 도심과 세 개의 도심과 한 개의 신중심지로까지 설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의도랑 연결을 시키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 게요. 용산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지고요. 용산이 개발이 되면요, 강남을 뛰어넘지 못하지만요, 강남하고 어깨 너머 친구가 될 수 있는 입지의 가치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야를 불문하고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왜 못했느냐, 박원순 시장 왜 못했느냐,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한 번 혼났거든요, 크게. 왜 혼났냐면은 200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의도 통째로 재개발해가지고 서울역하고 용산하고 이 마이스 사업하고 쇼핑단지를 낳겠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뭐가 됐죠? 집값 폭등 놀라가지고 박원순은 개발을 전면 보류를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제가 팁을 드리면요. 여의도 통째로 재개발 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재개발이 왜 나오는 줄 아세요? 여의도는 재개발할 물건이 있나요? 여의도 한번 볼까요? 웬만하면 다 아파트잖아요. 다 아파트, 빌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왜 재개발이라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왜냐면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요. 이게 이제 팁인데요. 예전에 재개발이 통합되기 전에 예전 법에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었고 주택 재개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합쳐졌거든요. 이게 재개발 안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합쳐진 거예요. 근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의 도시 기능을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의도를 재개발을 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요, 여의도는 지적으로 보면 전부 상업지역이잖아요. 주거지역이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인데 상업지역이고 여기도 아파트인데 상업지역이잖아요. 뭐 아파트 명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재개발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재건축이 아니라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 상업지역에 대해서 개발하는 거는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맞게 한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의도의 상업지역의 개발로 방식으로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은 초과이익 환수제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그 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미니 재건축에만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은 좌든 우든 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꾸준히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산 말고 여의도를 통합적으로 하는 거는 박원순 시장 전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의 오세훈의 시장의 결도 같다. 그러면은 상업지역은 주상복합으로 되는데 이거 안 좋지 않느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입지가 좋은 데의 주상복합은 괜찮아요. 일반 아파트가 훨씬 좋겠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용산역 바로 앞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주상복합 비쌉니까? 쌉니까? 비쌉니다. 강남 같은 경우 도곡동, 대치동 쪽에 주상복합 비쌉니다. 해운대도 마찬가지예요. 마린시티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주상복합 많잖아요. 비쌉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상업지역, 좋은 입지, 상급지의 주상복합들은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용산이라든지 여의도 이런 데는. 그래서 지금도 비싸지만은 앞으로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까지 적용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적용을 하면요, 용산에 있는 아파트가 서부 이촌동, 동부 이촌동, 그리고 한남 뉴타운이 거의 메인이 되겠죠. 메인이 되겠지만은 그 외의 아파트에도 용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가격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들도 존재한다라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산을 접근하기 어렵다는 사람들, 용산의 아파트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1, 2억으로는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세대수도 많고 괜찮은 아파트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래가치 정비창 부지뿐만 아니라 지금 유엔사 부지, 수성부 부지, 용산에 있는 공원, 그 다음에 지화화 사업, 용산의 역세권 개발, 캠프킨 부지까지도 괜찮고, 그 다음에 지화화 되면은 용산역에서 서울역 사이까지도 다 이제 남영역이든 이런 지역들 자체도 지화화의 가능성들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아까 말했던 업무 계획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용산 같은 이런 좋은 가치를 가진 지역이 지금도 비싸지만 나중에는 접근하기 더 힘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틈새도 있습니다. 틈새도 있어요. 아파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이런 시장의 상황들의 변화를 통해서 한번 동시에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산 얘기도 했습니다.